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그 재테크 중에서 주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동산에 대해서 장단점을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부분이에요. 주식과 부동산,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나이 들어도 하기 쉽고, 시대에 따른 변화가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왜일까요? 주식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쵸. 일단은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각기각기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식의 시장은 폭락을 했고, 지금 코로나 같은 영향이 있을 때도 주식은 폭락을 계속했어요. 자, 일단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요. 그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그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락도 없었고 계속 유지를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뭐 시장도 판단해야 되고, 경제도 판단해야 되고, 그 회사가 어떤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파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고,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야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나이 들어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물론 워렌 버핏도 잘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인프라와 우리 같은 그 일반 시민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이 들면 오히려 신뢰감이 있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도 더 편해져요. 자, 다음으로는 가속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부동산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진짜 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또 어떤 변수 때문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경험이 아무리 쌓인다고 해도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회사를 움직이거나 주식을 갖고 그냥 일부 주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움직이거나 회사에다가 어떤 언지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년 전에 부동산 인장을 했을 때랑 지금 부동산 인장했을 때, 그리고 경매 물건을 2년 전에 제가 물건을 찾았을 때랑 지금 물건을 찾아봤을 때는 계속 이제 그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그 수익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동산이 더 좋다. 다음으로는 통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주식과 부동산 어떨까요? 이것도 부동산이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식은 뭐 우량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같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현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팔면 손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부동산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폭락한 상황, 잘 되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는 없죠. 다음날 다시 돈이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싸게만 사거나 그 주변 시세보다 싸게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임대도 넣을 수 있고 전세 혹은 매매까지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온전한 내 세상에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통제를 못하니까 그 회사가 망가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더 넣기는 더 리스크가 더 커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통제 가능한 부분도 부동산 쪽이 유리하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적은 투자금 갖다가 어쩌면 정말 어떠한 기회가 생겨서 운이 좋으면 많은 수익금을 또 챙길 수도 있어요. 뭐 제 주변에 제가 상한가 한번 치면은 뭐 20%가 넘는 수익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단기간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서 이 경제성 원칙은 주식과 부동산은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공간은
금도 있고요. 은, 그리고 한때 작년, 재작년에 한창 유행했었던 암호화폐도 있고 주식,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했지만 이 미술품 투자도 좀 재밌긴 한데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요. 이 중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봤을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시장 흐름이나 심리, 경제 위기, 회사, 세계,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은 거의 폭락했던 부분도 많았었죠. 물론 그렇게 폭락하는 주식이 있으면 다른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경우의 수, 제가 듣기로는 100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차트만 보고 안정적으로 주식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시장의 흐름, 심리, 경제 위기, 이 회사를 어떻게 굴릴까, 또 인적에 대한 자원은 또 어떻게 굴릴까, 그리고 코로나에서 요새 자영업자들은 되게 안 좋아진 상황이 많죠. 사업도 저도 이것저것 추러스도 판매해보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압구정 한양아파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75년에는 1000만원도 안 되는 865만원에서 2020년에는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343배의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요. 자, 다음은 경매 물건은 안 좋은 물건만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경매 물건은 안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으세요? 경매 물건은 중고 옷에서 괜찮은 옷을 고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 고르면 좋은 물건도 있다. 그렇죠. 잘 고르면 좋은 것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 좋은 물건의 판단 기준을 보시면 되세요. 자, 경매 물건이 안 좋다라는 판단 기준은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의 안 좋은 상태, 자, 반지하를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평가할 때 좋을까요? 혹은 벽돌빌라 좋을까요? 한 1990년대 이때 지어진 것들이나 아니면은 반지하에 있는 거 물이 셀지도 모르겠고 불안불안한 상태죠. 자, 부동산이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판단 기준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부동산이 좋은 상태는 아파트 좋죠. 네. 주상복합도 좋죠. 다음으로 안 좋다는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부동산 위치가 안 좋다. 산골짜기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좋을까요? 혹은 외진 곳, 역세권이나 먼 곳, 이런 것들도 다 안 좋다 그래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세요. 아까 반지 안에 벽돌빌라, 또 외관상 되게 안 좋은 것들은 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위치가 안 좋은 것들도 다 싫어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부동산 위치가 좋다. 강남 어마어마한 동네죠. 분당도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그러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에 있는 것은 부동산 위치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부동산 위치가 안 좋고 부동산이 안 좋은 상태라면 이것이 꼭 만약에 돈이 된다면 어떨까요? 돈이 되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 좋은 상태,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좋고 위치가 강남이나 분당 혹은 역세권에 있는 물건이 돈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의 상태나 위치가 안 좋더라도 돈이 되면은 시작을 해볼 만한 매력이 있습니다.